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요, 단순히 덥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른바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정치와이들은요,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요, 폭염 관련해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너무 더워서 30분 이상은 절대 못 걸을 것 같아요. 저희는 더워도 이제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온열 환자로 이제 발생되고 누구 쓰러질 가능성이 높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한두 번이. 자, 길에요, 한 30분 정도, 글쎄요, 10분만 서 있어도요, 이곳이 사우나인지 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덥습니다. 자, 화면 좀 보시죠. 최근에 서울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잡은 모습인데요. 붉은색이요. 온도가 높은 겁니다. 여기 보면 광화문 광장인데요. 광장 바닥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지금요. 그리고 남산에서 본 도심의 모습인데요. 무슨 불이 난 것 같죠? 이 화면만 보면요. 이렇게 빨갛게. 낮에는 35도, 36도 예산일이고요. 밤에도요. 거의 3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그냥 밤새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엄청난 더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왜 이렇게 더운지 궁금하시죠?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폭염 발생 가운데 있는데요. 뭐가 겹쳤습니다. 일단 이쪽 서쪽에는 티벳 고기압이 있는데 고온 건조입니다. 고온 건조. 일단 고온이에요. 그리고 이 동해 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는데 역시 고온입니다. 다른 거는 다습이죠.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고온 건조와 고온 다습이 겹치니까 고온 다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폭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화면 하나 더 보죠. 그리고요,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북상 중인데요. 열기와 수증기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한반도로. 그러니까 또 가중시키는 거예요. 몇 가지 원인, 아주 더운 공기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런 현상 이번 주는 물론이고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요, 폭염 속에 이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내용 좀 보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온열 질환자 발생 현황인데 7월 26일서부터 지금까지 쭉 어제까지인데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집계에 따라 다르지만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400명 넘게 지금 온열 질환자 발생했다, 이런 통계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집계가 된 겁니다. 안 된 것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더위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호중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요. 요즘에 네네.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 찾아오신 분들이 좀 늘었나요? 어떻습니까, 요즘에요? 이게 이제 그 도심에 있는 병원들은 딱 온열 질환이다 이렇게 오시는 것보다 예. 간혹 본인 스스로가 나 더위를 먹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 오. 그다음에 이제 무슨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증상들, 예를 들어 어지럽다. 아. 그래서 찾아봤더니 밖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열 질환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본인들이 모르시는 거죠. 아. 그렇게 오시는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신다. 예. 이게 소화장애나 이게 운동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도 실제로는 온열 질환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예. 사실은 환자분들 오셨을 때 내가 더위 때문에 생겼다라는 걸 전혀 모르시고 오시기 때문에 아. 실제로 의료진들이 이게 온열 질환에 의한 거다 아니다라는 건 사실은 환자분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지금 뭔가 온열 질환 좀 심각할 수 있다, 이런 걸 자각을 잘 못 하시고 그냥 더위 먹었다, 이런 상태로 병원에 오신다는 건데, 그럼요, 몸이 보내는 온열 질환의 위험 신호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항상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전문가들도 무슨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움증이 생기고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시지만, 예.
사실상의 우리 몸은 1% 정도의 수분만 빠져나가도 갈증을 유발을 합니다. 예. 그리고 2 내지 3%만 가도 어지러움증을 유발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어지러움증이라는 게 우리 앵커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지럽다가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갑자기 주저앉게 돼버려. 그러면 일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이동이 힘드시겠죠. 그러면 그 상태로 또 더위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열사병으로 그냥 진행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갈증이 생길 때부터가 가장 중요한 지금 온열 질환의 시작이다. 이걸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갈증은 그냥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더위에는 갈증이 유발되면 1%가 아니라 2%, 3%는 그냥 쉽게 지나가기 때문에 빨리 수분 섭취하시고 더위를 피하는 것으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평소보다 목이 너무 마르다. 그럼 일단 의심을 하시고 물을 빨리 드시고 시원한 곳으로 급히 이동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게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이들은 이 목이 마른 그 시간대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왜 이렇게 목이 마른지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되고 연세가 있으실수록 이 수분 섭취가 굉장히 더 필요하고 아이들일수록 수분 섭취가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들도 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폭염이 뭐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염 속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 꽤 많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실내 작업장이 있는데 각각 이런 작업장 나눠서 유의할 것을 좀 나눠서 설명한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태양 또는 이런 그 야외에 노출된 곳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 그 쉬고 어떤 수분을 섭취하는 간격들을 굉장히 좁히셔야 된다. 권장드리는 거는 20대, 30대 정도의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예전에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집중력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신체도 마찬가지인 게 40분에서 45분 정도의 어떤 노동을 한 뒤에 10 내지 15분 정도를 반드시 쉴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연세가 많으실수록 또는 그렇지 않으실수록 또 어린 나이일수록 이 간격은 좀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늘에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이 그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건설 현장도 사실은 그늘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열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의 공간 사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열이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땀이 비 오듯이 쏟아내릴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저희가 뭐 얼마 전에 그냥 그 건설 현장에 바닥에 누워 계시는 어떤 그 노동자분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그런 어떤 그 쉬는 기간에 또 쉬는 시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가능한 한 제가 보기에는 이 초등학교의 쉬는 시간에 맞춰서 반드시 좀 쉬시고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요 새만금 일대에서 막을 올렸죠.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금 야영장 많은 뭐 해외에서 오신 분, 국내에 있는 분들 많은 분 계신데 온열 질환자가 지금 생기고 있다 그래요. 이런 곳에서 주의할 점은 뭡니까? 제일 주의할 점은 선입견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야영이고 이거는 편안한 장소에 와서 우리가 쉬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지금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약간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더위라는 거는 또는 온열 질환이라는 거는 아이들의 상태가 완전히 훈련받아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인들이 훈련을 받았지만 야외에서 행군할 때도 굉장히 조심하고 또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스카우트라도 그런 어떤 활동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 쉬는 시간을 지키셔야 되고 그늘막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에어컨을 통해서 그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마련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호중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더위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몸에 이상이 있다 바로 즉각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겠습니다.